한국형 기업가 정신 1세대로 불리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근면함과 성실,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력,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불굴의 도전 정신은 과거 한국 경제를 우뚝 세우는 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청년 창업가들에게도 희망과 영감을 주는 기업가 정신의 대표적인 롤 모델입니다. 이러한 정주영 현대 창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아산나눔재단은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실천 의지와 역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업가 정신의 의미는 무엇이며 대기업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많이 헷갈리겠네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 1대, 2대, 3대가 살고, 우리가 성장해 나온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대를 하나 통틀어서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 2차 대전 이후부터 우리 이런 시대를 엽니다. 이제 처음 일어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2차 대전 이후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는데, 이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사회였었냐면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 먹고 사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나라. 왜?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남북전쟁까지 일어나는 우리가 한반도의 전쟁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라가 시작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데, 인류가 다시 시작을 하는 그 시점에 우리 환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떤 사람들이 앞장을 섰느냐? 불굴의 정신. 맞습니다. 그때는 불굴의 정신이 나야지만 이겨낼 수 있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분이 정주영 회장도 그렇고, 어떠한 질에서는 또 이병철 회장이 그렇고, 어떠한 질에서는 조중훈 회장이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시대적으로 앞장을 서신 분들이 있죠. 그때는 이 나라가 폐허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러한 불굴의 정신이 아니면 이 나라에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안 됐던 겁니다. 그걸 쳐다보고 지금 우리가 지식을 다 갖추갖고 그 안에서 큰 사람들한테 그때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전쟁해갖고 다 뽑아놔야 됩니다. 이 나라를 그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불굴의 정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불굴의 정신은 앞 세대가 한 거고, 그 뒤에 이걸 받아가지고 이 세대가 해야 될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뒤에 또 이 세대가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불굴의 정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젊은이들한테 지금 이게 통하냐? 안 통할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불굴의 정신으로 일으키는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요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당시에 몇 분들이 앞장을 서갖고 일어나고 그 뒤에 또 그 2진이 있고 3진이 있고 해가지고 우리 몇천 개의 기업들이 이 노력을 해갖고 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만한 힘을 갖추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너무 고마운 우리 선배님들이고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대 역사를 배우는 거죠. 배워갖고 지금은 이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이분들을 즐겁게 해야 될까 인가비? 그럼 오늘날 이렇게 싸우면 이분들이 지금 그 돌아가시갖고 영혼들이 좋아갖고 춤추겠는가? 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일으키는데 희생을 한 분들이 지금 이 영혼들이 좋아가지고 등실등실해요?
그럼 불굴의 정신으로 또 워카 신고 다녀. 그 가면서 막 일만 막 해. 그러면 좋아해요? 귀신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워카 신고 어디 갈 건데? 몰라. 조선소도 갖고 일을 같이 하려면 그렇게 되지. 그거 워카발 신고 다시 시작하려면 적어도 저 베트남 정도 가야 돼요.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아주 지식을 갖추도록 해놨으니까 지식인들이 지혜롭게 이 세상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다시 찾아서 하는 이런 불굴의 정신. 요걸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 연구.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생산업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시대는 벌써 지나서야 되는데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처음에는 물건을 생산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일어나면 중공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전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 첨단이 가죠, 이렇게. 요렇게 가는데, 우리가 3단계로 쪼개가지고, 처음에는 일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일을 하는 데서 벗어나갖고 연구를 하고, 연구하는 데서 벗어나갖고 국제사회에 빛나는 일을 하는, 요렇게 3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갖춘 사람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으니까 지식인들이 뭐를 해야 되냐? 불굴의 정신으로 워카발 신고 그 일을 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갖고 가르치려고 들면 꼰대라 그래요. 꼰대. 꼰대는 좀 순화된 말이고 낫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아주 우리 공주들, 부마들, 이게 지금 태어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한테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인류의 지도자들을 만들려고 지금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봐. 그런데 우리는 생산직에서 벗어나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시대를 맞이하느냐. 생산직을 가지고 있던 거를 국제사회 후진국에 처음 더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 관광산업, 여기서 문화산업으로 올라가는 거죠. 관광산업이 2차적인 거고, 근데 문화사업이 3차적인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문화를 생산한 게 뭐냐? 물었을 때 있냐고. 없어요. 문화가 없어. 그러면 관광시대를 맞이했는데 관광상품이 있냐고. 없잖아. 그렇게 세계에다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세계인이 많이 안 들어와요. 이걸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사회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내놓고 세계인들이 이걸 배우러 오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적인 문화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를 알고 있냐. 그림 문화. 음악, 베토벤처럼 잘 치려고 그러는 거. 이거는 과거의 분들이 잘 해서 그걸 남겨놓은 거고, 우리는 오늘날에 어떤 문화를 지금 창출해야 되느냐. 효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문화를 새로 정립해서 내놔줘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에 아주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인류가 가정을 꾸려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처럼 실패 안 하도록.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있잖아요. 가정 실패잖아요. 효 실패예요. 복지 실패예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 실패를 한 거라고요. 뭐든지 실패해가지고 지금 좀 더 이게 막 구르고 있는 거거든. 이게 유교 훈련도 아니고 이거는